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까고 민주당도 까고 다 걸리면 족족 까는 최강욱 당대표 대선 후보급으로 몸집을 키울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은 사실상 안철수 1인 정당. 역시 최욱은 하수긴 하수군요. 감이 안 생겨. 안 들어.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고 참 놀랐습니다.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5.7%로 공교롭게도 아주 똑같이 나왔어요. 정말 이제 3위 경쟁이 치열해진 건데, 근데 워낙 이 거대 양당의 지지세가 견고하다 보니까 좀 주목을 덜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면은 있지만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세 당을 합친 총합 지지율이 매주 상승하고 있는데 총합이 17.1%. 굉장히 높습니다. 10.6에서부터 쭉쭉 올라갔네요. 쭉 올라갔죠. 17.1까지 갔는데 지난달보다 이번 달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상향 추세입니다. 그만큼 그건 바로 1당과 2당의 지지율이 좀 빠졌다. 이런 어떤 증거겠죠. 네. 선별지급 논란, 추장관에 대한 대응 불만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일부가 이탈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를 했는데 이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지층이 좀 빠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의 지지율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위 싸움이 매우 치열한데 말이죠. 네. 이 세 당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 당 한 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측을 하려면 좀 분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심이 뭐다? 과학이다. 자, 열린민주당부터 한번 살펴보죠. 최강욱, 김진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황희석 최고, 그다음에 손혜원 전 의원. 이분들의 특징은 좀 대형 스피커다. 유명하죠. 빅마우스다.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정당이고 신흥 강자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지지층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진보층에서 8.8%, 그리고 중도층에서 6.4% 표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중도 진보 포지셔닝은 중도 진보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통령 긍정평가층에서 10.1%가 열린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때문에 친문 성향의 지지층이 핵심 지지 기반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층 중에 열혈 지지자가 많고 또 개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강욱 당대표가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개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창을 했습니다. 이분의 인기가 최근에 많이 치솟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혁 성향의 유권자의 지지를 더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한계를 알아야 또 발전할 텐데 조사님께서 또 한계도 준비해 오셨죠? 네, 한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계는 민주당의 이중대 인식, 종속 변수라는 인식이 조금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에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겠죠. 민주당이 만약에 못하면 그 지지층이 민주당 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잘하면 다시 열린민주당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의 뭔가 지지층 확장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최강욱 당대표가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좀 했거든요. 정부하고 좀 각을 세웠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어떤 정부하고 각을 세워야 할 건 세우고 또 국민의힘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민주당이 나서서 보란듯이 시원시원하게 때려주고 이런 측면이 작동을 해야 지지율이 더 뛰어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부에 대한 비판의 칼을 더 세우면은 좀 지지 기반이 대통령 긍정평가층인데 좀 더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비판할 건 비판하되 주축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 건데 열린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과제는 기득권의 저항을 좀 뚫고 개혁 선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톡톡히 해달라. 이게 이제 지지층들의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문제에 대해서 화끈하게 좀 싸워달라.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냈을 때 지지도도 올라가고 만약에 통합 변수가 생기더라도 몸값을 제대로 받고 통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최강욱 당대표를 대선 후보급으로 몸집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뭐 통합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물밑에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쯤 가시화될 것인가는 시기를 좀 보고 있지 않나 싶고 연말 연초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알겠습니다. 애매하면 연말 연초.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사실 기대가 많았는데 썩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조금 위축된 그런 상태이고요. 주로 이제 심상정 대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류호정 그다음에 장혜영 등 그 젊은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지지층 분석을 해봤더니 네. 진보층에서 7.4%가 지지를 하고 있었고 중도층에서 지지는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때문에 이분들의 지지 성향을 보면 열린민주당과는 좀 다르다. 전통적인 진보정당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뿌리가 깊죠. 그다음에 이제 한계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대결 국면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보 각축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진영 대결이 촉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뭐냐면 민주당이 진보의 대표 주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 과거에는 정의당이 진보 정당의 주축이었는데 밀려났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부로 좀 밀리는 모양새. 이게 이제 정의당의 고민이죠.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면은 결국은 나중 되면은 완전히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지층의 특성을 좀 분석했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부정평가층 중에 6.2%가 정의당을 지지했습니다. 네. 반면에 대통령의 긍정평가층도 4.8%가 정의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과는 좀 다르죠.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긍정 부정평가층 함께 지지하는 형태를 좀 띠고 있는데 예. 그럼 잘하면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을 너무 때리기만 한다든가 네. 또 지나치게 옹호하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모두 까기 뭔지 아시죠? 예, 다 모두 까는 까야 거. 돼.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까고 예. 민주당도 까고 네, 다 네. 걸리면 족족 까는 네, 모두 네, 까기 모드로 들어서야 하고 이걸 절묘하게 잘 조화롭게 잘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도사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를 조금 순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다 비판한다. 네네. 예. 안 그래도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장혜영 의원이 86세대 의원들을 비판을 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21대 국회에는 그 87년 민주화의 주역들께서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네, 선배들은 좀 많이 뜨끔했을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SNS에서 굉장히 이 발언들이 화제가 됐거든요. 정의당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이. 다만 이제 정의당의 지지 기반을 보면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던 그게 정당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정의당이 과거에는 40대, 50대 주로 노동계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왔다면 네. 이제는 이제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2030을 대변을 해야 한다. 이런 어떤 주문이 있는데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아까 이제 장혜영 의원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표현이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해서는 잘 안 먹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점이 좀 들고요. 새로 이제 당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나가느냐. 특히 신구 조화, 네. 20대와 50대 이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 이런 네. 주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 살펴보죠. 네. 국민의당은 사실상 안철수 1인 정당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대표 행보에 따라서 당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지지 기반을 보면 중도층에서 7.7%, 보수층에서 6.6%를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도 보수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주로 부정평가층에서 9.4%가 지지하고 있고 긍정평가층에서는 1.9%만 지지하고 있으니까 안철수 대표는 중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중도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이 더 가까운 정당이 그래요? 된 듯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극중주의였는데 극중주의. 그렇습니다. 보수 쪽에 좀 보수 쪽에 좀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또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제 안철수와의 통합, 국민의당과 국민의힘과의 통합 이슈를 좀 꺼내들었고요. 네. 대선 지지도 조사하면 안철수, 홍준표가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주목도가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사님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요즘 뭐 기사를 안 보나 보네요. 안철수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합당을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역시 체육은 하수긴 하수군요. 네. 그렇게 프로그램 오래 했는데도 감이 안 생겨. 안 늘어. 감이 안 늘어. 네, 늘질 않아요. 나는 내가 좀 비싼 몸이니까 빨리 데려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이 말은 즉
헐값으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 아, 몸값을 올리는 과정이군요. 몸값을 올리겠다는 발언이죠. 확장력을 좀 키우겠다는 겁니다. 몸값 올려서. 그런데 그럼 어떻게 확장력을 키울 수 있느냐? 안철수 대표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합리적인 정당으로 포지셔닝 하라. 합리적인 정당. 그래서 정권을 때리는 것 못지않게 만약 국민의힘에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 과감하게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태극기 부대 비판해야 한다. 네. 그래야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안철수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당 지지층은 좀 열린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뜨뜻미지근해요. 뜨겁지 않아. 그러니까 좀 충성도가 소극적인 낮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당 가운데 예. 1위는 과연 어떤 당이 될까요? 시도사의 예언은요? 네. 이슈를 주도하는 정당의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아, 이거 어느 당이냐니까요. 지금은 이제 거대 정당에 압도되어서 군소 정당들이 되게 주목을 잘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형국인데요. 정책 현안이든 개혁 과제든 이슈를 주도하고 끌고 나가는 힘이 있는 당이 결국은 3당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잘하는 당이 3등 되겠다는 얘기는 그게 다르지 예, 않나요? 이 부분은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사님, 네. 물러가라. 네. Stay